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이 고등학교 보내야 하는데 하필이면 2028년부터 대입 제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하죠? 정말 머리 아프실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야 우리 아이 미래가 활짝 열릴까? 이 고민 오늘 저와 함께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말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랄까,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랄까요? 당장 어떤 기준으로 학교를 골라야 할지, 뭐부터 알아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딱 이 5가지 단계로 그 막막함을 확신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가 바뀌냐? 바로 우리 아이들 성적표가 완전히 싹 바뀝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9등급제, 이거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요. 새로운 5등급제가 시작되는 거죠.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바로 1등급의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전교 4% 안에 들어야 1등급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무려 상위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같으면 2등급이었을 친구들까지 이제는 다 1등급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1등급이 엄청 원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대학 입장에서는 1등급이 이렇게 많아지면 진짜 찐 최상위권을 어떻게 가려낼까요? 그렇죠. 바로 수능 최저 등급을 엄청나게 빡세게 걸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신 1등급은 그냥 기본 입장권 같은 거고 진짜 승부는 수능에서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내신은 수시, 수능은 정시. 이 공식은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2028년부터는요, 수시든 정시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신이 전부를 좌우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3년 동안 학교 공부를 꾸준히 잘하는 게 대입의 알파이자 오메가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고교 학점제입니다. 와, 이건 정말 그냥 제도가 좀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공부의 주인공이 되는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대학교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짜준 시간표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직접 나는 의사가 될 거니까 생명과학 심화 과목을 들어야지. 이렇게 자기 시간표를 직접 짜는 거예요. 재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먼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학과에 가고 싶은지 생각해서 과목을 고릅니다. 그리고 수업 열심히 듣고 출석 잘하고 시험 잘 보면 학점을 따는 거죠. 이렇게 3년 동안 192학점을 모으면 짠! 졸업하는 겁니다. 마치 게임 퀘스트 깨는 것 같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대학에서 이걸 다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아, 이 학생은 컴퓨터공학과에 오고 싶어서 프로그래밍 과목을 심화까지 들었구나. 열정이 대단한데? 이렇게요. 심지어 우리 학교에 없는 과목을 온라인으로 찾아서 들었다? 와, 이건 정말 찐이죠? 이제 시간표 자체가 우리 아이의 스토리가 되고 최고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통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일수록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훨씬 많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다들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두 학교는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어때요? 일단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심화 활동이나 프로젝트를 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이런 건 학생부 종합전형, 학종에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신에 내신 따기는 정말 피 터지겠죠? 반대로 일반고는요. 학생들 수준이 다양하니까 우리 아이가 최상위권이라면 내신 1등급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건 순수하게 성적으로만 뽑는 교과 전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카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을 뽑는 일반 전형 합격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한번 뜯어보면요. 정말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역시 영재고, 과학고가 31.3%로 가장 많네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일반고가 무려 27.9%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보다도 많죠. 특목고 가야만 명문대 간다?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아주 많이 서울대에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이제 전략이 딱 나옵니다. 보세요. 내신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교과 전형, 이건 뭐 일반고가 98% 이상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활동을 많이 보는 학종은 특목고, 자사고가 강하고요. 수능으로 가는 정시는 자사고나 소위 교육 특구 일반고 학생들이 강점을 보이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결론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무조건 제일 좋은 학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아이의 목표에 가장 유리한 학교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학종으로 갈 거냐, 교과로 갈 거냐, 이 전략에 따라 최고의 학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마지막으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보통 우리는 어떤 학교를 가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근데 관점을 한번 바꿔보죠. 어떤 학교는 무조건 피해야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면 답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최선을 선택하기 전에 최악을 먼저 피하는 거죠. 입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런 학교는 다시 생각해보라 라고 하는 유형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막 생긴 신설학교. 아주 어수선할 가능성이 높죠. 둘째, 전교생 수가 너무 적은 학교. 내신 1등급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수 있어요. 셋째, 들어갈 땐 우수한 애들이 많이 갔는데 졸업할 때 보니까 대입 실적이 영 별로인 학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겠죠. 마지막으로 집에서 너무 먼 학교. 고등학교 3년은 정말 체력 싸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의 성향이요. 만약 우리 아이가 엄청난 선행을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엉덩이 무겁고 성실한 스타일이다. 그러면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일반고에서 자신감을 얻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반대로 막 경쟁이 치열할수록 더 불타오르는 승부사 기질이 있다?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가 오히려 잠재력을 터트리는 무대가 될 수 있죠. 핵심은 버티는 곳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곳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현실적인 꿀팁인데요. 만약 A 학교랑 B 학교 중에 고민이 된다. 그러면요. 두 학교의 작년 기출문제를 구해서 아이한테 직접 한번 풀어보게 하세요. 100마디 설명보다 이게 훨씬 확실합니다. 이 학교 시험은 나랑 좀 맞네? 또는 와, 여긴 정말 어렵구나 하고 현실을 딱 체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혹시 우리 아이는 선행이 부족한데? 하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성실이 선행을 이긴다. 고등학교 3년 정말 깁니다. 먼저 출발한 것보다 중요한 건 3년 동안 지치지 않고 꾸준히 달리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성실한 학생이에요.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학교가 명문대 잘 보내지?가 아니라 어느 학교에 가야 우리 아이가 3년 내내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질문이요. 그 정답을 찾는 길에 오늘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